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11주차 수업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미디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미디 레코딩하는 방식과 퀀타이즈 어떻게 조절하는 거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벨로시티랑 CC 메뉴 이게 뭔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럼 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프리전스 가져오시고 디폴트에서 Artistic Instrument, 드럼 킷, 베이직 드럼 킷을 선택해서 뭔가 이제 드럼 연주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지금 얘로 안에 나서 소리가 소리 잘 들리시죠? 드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드럼이란 악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킥을 발로, 오른발로 밟아요. 그러면 들리는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냐면 퉁퉁 퉁퉁 오른발로 밟습니다. 오른손으로 하이햇을 치고요. 왼발로 하이햇 페달을 밟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 스틱으로 스네어를 치고요. 오른손으로는 하이햇을 치죠. 크래쉬 심벌, 라이드 심벌, 볼륨이 너무 작죠. 라이드 심벌, 그 다음에 하이탐, 미드탐, 로우탐, 심벌은 크래쉬, 다양한 심벌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프리전스로 와보면 뭘 눌러야지 킥을 칠 수 있을까요? 얘입니다. C1. 하이햇은 어디 있을까요? F샵이에요. 스네어는 D. 그래서 도, 레, 파잡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연주하면 드럼 패턴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제너럴 미디 개념이거든요. 잠시 제너럴 미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이전에 1983년도에 미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디 신호 만들었는데 정리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악기에서 예를 들어 사운드 번호로 썼을 때 나 1번 피아노 썼어. 그리고 33번 어쿠스틱 베이스를 썼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악기의 1번은 피아노인데 어떤 악기의 1번은 기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너럴 미디 신호 체계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역시 얘도 1번부터 128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숫자 체계고요. 총 128개의 악기 순서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미디에 들어가면 이게 롤랜드 계열이던 코르그 계열이던 아니면 뭐 야마하 계열이던 어떤 악기든 제너럴 미디의 1번은 피아노, 8번은 클라비코드, 33번은 어쿠스틱 베이스예요. 1번부터 8번까지가 피아노 카테고리, 9번부터 16번까지가 크로매틱 퍼커션 카테고리, 17번부터 24번까지가 오르간 카테고리. 어떤 악기를 써도 똑같습니다. 혹시 큐베이스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할리온 소닉을 쓰면 할리온 소닉에는 그냥 1 어쿠스틱 베이스, 2 어쿠스틱 파워 베이스 이런 패치 넘버도 있지만 GM 모드, 제너럴 미디 모드 해가지고 33 어쿠스틱 베이스, 34 핑거드 베이스, 35 피치드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너럴 미디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제너럴 미디만 쓴다면 서로 그냥 미디 파일만 호환해도 미디 파일만 서로 쉐어해도 작업을 공유할 수 있어요. 패치가 똑같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미디 파일만 공유해도 동일한 악기 내에서 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미디 체계에서 드럼을 사용할 때
항상 C를 킥으로, F샵을 하이햇으로, D를 그 스네어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F샵이 클로즈 하이햇이면 B 플랫이 오픈 하이햇, 그 다음에 C샵이 나름 크래쉬 심볼 같죠? 이렇게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퍼커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너럴 미디 패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너럴 미디 드럼 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들이 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들 C 있고 그 아래 한 옥타브 아래 C, 그 아래 C, 네, 베이스 드럼, F 샵, 클로즈드 하이햇, B 플랫, 오픈 하이햇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너럴 미디 드럼 맵이에요. 키보드야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면 그대로 소리 나지만 유일하게 드럼만이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지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제 가능하면 사실은 썩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전반적으로만 보여드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너럴 미디 순서로 보이시죠? 아까 34번 뭐라고 했죠? 핑거 베이스, 33번 어쿠스틱 베이스, 10번 글로켄슈필.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8번까지 피아노 카테고리, 그 다음에 크로매틱 퍼커션 카테고리, 오르간 카테고리 보이죠? 다음부터 예전에 이걸로 써야겠네. 이게 훨씬 선명하게 보기 좋네요. 네, 이렇게 드럼 파트 있으면 퍼커션 파트 있고 드럼 베이스 있으면 여기가 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차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럼을 찍어 봐야겠죠. 건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F샵, 왼손으로 C, 그 다음에 왼손으로 레. 네, 비트를 너무 빠르게 잡아서 제가 따라가질 못하네요. 100으로 내려서 하실게요. 지금 제가 양손을 사용해서 쳤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하이햇 F샵만 눌러주고 왼손으로 C 치고 D 치고 해가지고 킥과 스네어를 쳤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셔서 피아노 롤 돼 있으면 퀀타이즈, 여긴 틀렸으니까 틀린 게 리듬은 더 좋네요. 네, 그래도 맞게 친 부분. 만약 귀찮다 그러면 어차피 패턴이 똑같이 반복됐으니까 삭제하고 얘를 그대로 카피할 거예요. 그대로 카피할 때 뭐 누르시면 되냐면 D 누르시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트예요. D. 그러면 DDDDDDD 누르면 하나 쳐놓고 패턴 무수하게 붙여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D를 누르기 전에는 어떤 작업을 좀 하셔야 되냐면 얘가 한번 뒤로 카피가 되면 무한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킥 누르셔서 킥 사운드는 벨로시티가 적절한가, 하이햇은 지금 벨로시티가 적절한가, 스네어는 벨로시티가 적절한가, 얘는 너무 작으니까 조금 올려주고, 킥 사운드도 얘는 조금 줄여주고 정박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얘도 둔 약간 고스트처럼 들릴 수 있도록 내려주고요. 하이햇도 림샷이 있고요, 파워 하이햇이 있고, 하이햇 스네어 롤이 있습니다. 림샷, 스네어 보통, 롤. 그래서 얘를 치기 전에 이렇게 카피,
음은 어떻게 카피하냐?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음을 클릭하고 끌어오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Alt를 띈 채 갖고 오면 얘가 이동이 돼요. 복사가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들면 처음에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음 찍어놓고 복사한다고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복사가 아니라 음을 옮겨왔더라. 이런 경우가 생겨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복사해와서 이렇게 사운드 주고 벨로시티 조절해주면 네, 뭉뜨르당땅 이런 사운드를 만들 때 쓸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뉘앙스가 있을 수 있도록 길이를 좀 더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을 끄고 들어보면 얘가 너무 크니까 안 예쁘네요. 얘도 네. 이 정도 수정했으면 얘도 하이햇이 클로즈가 있고 오픈이 있으니까 B 플랫이 오픈이었죠. 잡고 duplicate, duplicate, duplicate 네 마디만 해보면 이렇게 드럼을 찍으시면 됩니다. 건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손으로 연습해 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버더빙 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건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건반이 없다 그러면 와서 킥 있는 부분이군. 더블 클릭해서 발생시키셔서 갖다 놓으시고 F샵 하이햇 있는 부분 하이햇 발생시키시고 D 누르면 복사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 잡고 DDDD 누르면 한마디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치면 첫 번째 하이햇 소리 높게 할 거고 두 번째 하이햇 낮게 할 거고 강약, 중강약에 의해서 얘가 조금 셀 거고 나머지는 조금 작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 귀찮다. 선택, 마우스 우측 버튼, 휴머나이즈 좀 더 랜덤하게 스타트 레인지 일단 드럼은 정확하게 찍을 거니까 해주고 25에서 한 25 정도 넓게 해라. 그러면 확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주의라기보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가 에디트 창이에요. 보이시죠? 에디트 창에서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D 누르면 하나의 미디 블럭에서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복사하는 방법이 얘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딱 두 마디만 지금 작업했다. 그러면 이 트랙 창에서도 D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이 돼요. 그런데 이럴 때는 블럭이 두 개가 생깁니다. 얘, 또 얘. 그래서 이렇게 발생시켜 놓으면 나중에 여기 와서 작업할 때 색깔에 음영이 생겨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럭이 생기면 얘 잡고 G
키보드 G 누르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눈 블럭을 쓰느냐? 용도가 달라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할 때 두 마디씩 패턴이 있다 그러면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 끝부분 살짝 바꿔줘야지 라고 할 때 심벌 누르고 킥 사운드 조그맣게 줘야지 라고 해서 나름 그 반복되는 패턴 내에서 변화들을 만들 때 이렇게 블럭으로 나눠져 있으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이 블럭은 여기에 플래그 보이시죠? 깃발 모양. 그래서 마커를 형성하시면 세 번째 마디에서 추가 샵 2 생겼죠? 얘 더블 클릭하시면 에딧 네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노래 시작 마커 발생시키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에디트 네임 나옵니다. 노래 끝. 이렇게 마커를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미디 작업은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길이로 보면 한 이 스피드대로라면 한 89 정도가 3분 30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중간중간에 선택하시는 걸 습관화 들이시면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좋으실 겁니다. 자, 드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자, 얘는 피아노 롤이에요. 지금 피아노 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아노가 쭉 있어서 아, 얘가 킥이고 얘가 하이햇이고 얘가 스네어고 얘가 심벌이고 그 위로 퍼커션들이 있구나. 보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드럼 그 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드럼 롤이 여기 있습니다. 얘 클릭하시면 내가 쓴 것들만 요약돼서 나와요. 킥, 스네어, 스네어 롤, 하이햇, 오픈 하이햇, 심벌. 만약에 심벌을 지우면 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럼이라는 악기를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지금은 이렇게만 돼 있죠, 이름이. 그런데 GM 드럼 모드를 선택하시면 베이스 드럼, 슬라이드 스틱, 어쿠스틱 스네어, 핸드클랩이라고 써있네요. 클로즈 하이햇, GM 드럼 맵, 아까 설명드렸던 얘네들이 이 드럼 맵에 쓰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BFD 스럼 3를 사용하면요, 블루스를 갖다 놓고 제가 그루브에서 아무 리듬이나 가져와 볼게요. BFD 3예요. 아까 GM 모드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킥, 힛, 스네어, 클로즈, 스네어 트래그, 하이햇 클로즈 쉔크. 그러니까 클로즈 하이햇을 쉔크 크게 치는 겁니다. C 샵 1. 그 다음에 오픈 쉔크. 오픈해가지고 쉔크 크게 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본다면 BFD 모드를 쓰나 프리전스 GM 모드를 쓰나 하나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드럼 맵으로 보게 되면 GM 맵 나오는 거랑 BFD 나오는 거랑 해서 훨씬 더 드럼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드럼 맵을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불필요하니까 다시 없애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 키보드가 있는 분들은 계속 양손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건반 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조금 드럼을 치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오버더빙을 하시면 됩니다. 오버더빙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하이엔만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좀 더 리듬감 있게 음악을 느끼시면서 치시면 돼요. 자, 퀀타이즈하고 다시 위에서 렉 버튼을 또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신호 2개 발생되어 있죠. 스네어를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버더빙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이렇게 큐베이스랑은 조금 다른데 이미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요. 큐베이스 8.0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맨 마지막에 녹음했던 게 하나둘씩 끌어내려지는데 스튜디오 원 5는 이렇게 녹음하면 그냥 하나의 블럭으로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네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G 버튼 눌러서 하나로 통합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드럼을 나눠서 오버더빙으로 얼마든지 쉽게 연주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내가 드럼이라는 악기에 자신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샘플을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미디 데이터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거를 설명드리면, 보통 이런 그 드럼 VST에는 그루브 혹은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만의 리듬이 있어요. 예를 들어 페어팩스 볼륨 1의 뉴트럴을 눌러보면 이런 사운드입니다. 제가 쳤던 리듬하고는 뉘앙스 자체가 너무 다르죠. 그러면 보통 이런 애들을 잡고 끌어당기면 얘가 미디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 뮤트 시켜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얘로 들었을 때랑 왜 다르냐? 얘는 지금 템포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템포에 맞춰져 있는 애를 갖고 와서 템포 100으로 연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무슨 템포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비트를 누르면 지금 방금 연주한 애가 떠요. 라우드송 003 First 2라는 애입니다. 여기에 있죠. 얘는 원래 템포 80에예요. 그런데 그 템포 80의 미디 데이터를 템포 100으로 연주하니까 여기에서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죠. C, D, C 샵, D.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연주해 왔는데 도, 레, 파샵 했는데 얘는 위치가 달라요. C 샵이 하이햇이고 D가 오픈 하이햇처럼 느껴집니다. D가 이런 애는 GM 드럼 모드로 봐도 소용이 없어요. 크래시 심벌 나오고 하이 탐탐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각각 VST마다 자기들만의 드럼 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GM 모드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괜찮은 드럼 VST에서 만들어지는 비트, 미디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져오셔서 나름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좀 편집을 하셔야겠죠. 방금 사운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 예를 들면 두두두두두두두두 없앤다든지, 아니면 퉁퉁 탁 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앞부분 킥을 하나씩 없애서 퉁탁 퉁탁 이렇게 만든다던가, 이런 변화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샘플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샘플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매틱 트랩 스타터 팩을 봐도 드럼 루프, 풀 루프가 있으면 140bpm, 150bpm 트랩 음악에 쓸 수 있는 드럼 비트들이 이렇게 샘플화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좋죠.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이미 사운드 보정 작업까지 끝낸 엄청나게 좋은 사운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 가져오시면, 얘는 오디오 파일이에요. 미디 파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템포가 140걸 갖고 왔으면 140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작업했던 거 다 뮤트하고 얘 사운드 댐핑감 엄청나죠? 볼륨을 조금 줄인 다음에, 자, 프리전스를 밑에 새로 갖고 와서 키보드 연결해서 이런 애랑 하나 사운드를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얹어 가시면 돼요. 얘도 D 누르면 Duplicate 그대로 되고요. 요즘 나오는 샘플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정 작업 하실 필요 없게 딱 맞춰서 나오고 끝날 때도 잘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지만 리듬 안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드럼은 익숙해지시면 직접 연주를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드럼 패턴을 찾는 것보다 빨라요. 나중에 샘플을 뒤지시다 보면 아유, 이렇게 해서 샘플을 찾느니 내가 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드럼을 녹음하시는 방법과 연주하시는 방법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힘들면 오버더빙을 하셔라도 내가 원하는 리듬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나중에 샘플을 쓸 때도 편해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적절한 VST의 드럼 비트를 골라서 미디 파일을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오디오 파일이 나는 조금 더 편하다, 드럼 파트는 그냥 샘플을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샘플을 가져오셔서 이 샘플 위에 하나하나씩 작업을 얹어 가시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미디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미디에 맞는 작업 방식을 선택하라고 해요. 늘 어쿠스틱 작업처럼 생각해서 드럼도 내가 다 찍어야지, 베이스도 내가 다 찍어야지, 물론 학습 면에서는 좋지만
미디는 미디에 맞는 작업 방식을 찾는 게 최상이에요. 그게 샘플을 갖다 쓰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드럼 잘 치는 사람 불러서 녹음 좀 해줘라고 하던지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이 있어요. 항상 어쿠스틱하게 악보에 음표를 기입했던 작업 그대로 모든 사운드를 내가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디라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거기에서 좀 이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그게 미디 작업에 맞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딧 창에서 드럼 보실 때 드럼 맵, 피아노 롤보다 드럼 맵으로 보는 게 훨씬 좋고요. 이 드럼 맵, 제너럴 미디의 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미디 맵을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애딕티브 드럼이라던가 BFD3 같은 자체 VST의 드럼 맵인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제너럴 미디 맵의 드럼 맵은 C, 킥, D, 스네어, F샵, 클로즈 하이햇, 일단 이 세 가지만 알면 기본 비트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기본 비트를 만들 줄 알아야 어떤 리듬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도 선택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샘플은 최대한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 미디는 미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샘플을 쓰신다고 해도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